유일했던 의원이 폐업한 궁구면을 김제시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역 내 하나밖에 없는 약국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센터 이전을 결정한 가운데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예상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석을 맞아 벌초 등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도를 개방합니다. 산림 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 정비 등 임도 상태 점검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창군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창고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일했던 의원이 폐업한 궁구면을 김제시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멀어진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지역 내 하나밖에 없는 약국에선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약국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약국마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의 한 면 소재지에 있는 유일한 약국입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떠날까 고민 중입니다. 의약분업 되면서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약사로서 여기에 지금 몸담아 왔는데 뭔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역 내 하나밖에 없는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김제시는 이달 1일자로 의약분업 예외 약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논란입니다. 약국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보건지소에서도 약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병원도 없고 사실 보건지소 처방전만 받고 있기도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다 이제 끊어지니까 말하자면 20년 의약분업 되기 전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지금 잘 해보자고 하는 걸로 앞으로 가야지 절대 이 행정이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김제시 해당 부서는 보건지소도 예외로 지정해야 하고 약을 조제하는 게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보건지소 경우는 이제 상주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진료를 통해서 그 환자에 맞게 처방할 수 있고 투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제시를 제외한 전북 지역 13개 시군 보건소에 연락해 김제시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약국이 1.5km 안에 있지만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하는 곳은 단 한 곳. 수용한다고도 내가 못 받아. 그리고 내가 단 한 명인데 그걸 하자면 컴퓨터 그렇죠. 전공원 약사 행정요원을 두어야 해요. 공사마음으로 하지.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 주고 있은 게 우리 북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저녁에 배 한번 설사 한번 나도 이 요동이 난 게 이 약국을 내가 다른 사람을 안 줬어요. 관련 규정을 보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내용뿐 강제하는 구절은 찾기 어렵습니다. 예외지역 준용 규정엔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주민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 보건지소로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고된 지역 내에 있는 공이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 등은 이제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당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원내 조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의약분업 초기에 이게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향후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불리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적은 농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 폐업하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주민 건강과 편의를 위한 취지가 무색해질까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석을 맞아 벌초 등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도를 개방합니다. 임도는 13개 시군에 605개 노선,
1428km로 오는 9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전라북도는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산림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 정비 등 임도 상태를 점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임도는 숲 가꾸기와 산불 예방 등 산림 경영과 보호를 위해 설계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급경사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안전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창군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27일 오후 5시 53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농업용 창고에서 발생해 곡물 건조기 등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창고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두고 여러 민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이 건물의 이전을 결정했는데요. 정읍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정읍시는 총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광판 설치와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리모델링에 반대하며 오히려 철거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었습니다. 정읍역을 가리는 관광센터의 위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지금도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를 없애지 왜 저렇게 막아놓고 있냐고. 다야 오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서울 같은 데서 또 이가지고 얘기가 많이 역전학생 그렇게 지어놨냐고. 정읍시는 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종합관광안내센터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안내센터와 특산물 판매장은 정읍역 2층 대합실의 두 공간에 나눠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위에 있던 전광판은 정읍역 광장 건너편으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광장에 있던 기존 건물의 경우 내년 예산을 편성해 철거에 들어갑니다. 관광안내센터와 농산품 판매장이 정읍 역산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 그 정읍역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시나 각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용도로 앞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이 정읍역으로 이전된다면 정읍시는 코레일에 임차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이전 비용 등 이미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안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생활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3리터 봉투가 80원에서 110원, 10리터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은 1톤당 수수료를 45,000원에서 6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95종 대형 폐기물 등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매년 물가 상승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해 2017년부터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과 염전에서 각종 체험이 가능한 고창군 만돌 어촌마을이 추석 연휴에 가볼 만한 어촌마을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어촌체험 휴양마을 9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만 개의 굴뚝이 서 있다는 만돌마을은 바다와 섬, 바위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갯벌과 염전을 활용한 각종 체험이 가능하고 동죽과 조개탕 등 먹거리도 풍부해 가족 단위 체험객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공동육아 나눔터를 열고 시민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돌봄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영유아 돌봄과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이 출연하는 한여름밤 꿈 콘서트가 29일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고창군이 의욕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힌 이번 공연은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락그룹 부활의 객원 보컬 출신인 정동하와 걸그룹 바버레츠, 소프라노 김순영 등이 출연합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현장 예매하며 관람료는 일반인 3,000원, 학생은 1,500원입니다. 전라북도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해 위로부터의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 안내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 가치에 대한 구체적 사례 소개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들은 조직 내 부패 근절 등 청렴 의지 다짐을 위한 반부패 청렴 서약을 했습니다. 제21회 김제 지편선 축제를 앞두고 김제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와 지편선 축제 관계자는 행사 분야별 협력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축제 개회식과 폐막식, 쌍용 횃불놀이 등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지편선 축제는 다음 달 27일부터 10일 동안 벽골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창군 석종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2019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고창군을 개최지로 선정하고 10월 2일부터 5일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축제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홍보 등 실행 계획을 주간 대행사에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안군이 9월 11일까지 추석을 맞아 부안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부안군에 있는 우체국과 수협, 국민은행을 제외한 24개 금융기관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안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주유소, 마트, 음식점 등 974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28도까지 오르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9월에 접어드는 다음 주 초에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더 선선해지면서 일교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을 장마는 보통 9월 상순까지 이어지는데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